빌은 현역 군인으로 22살에 필리핀 출신의 신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빌은 한 남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누군가가 빌이 옷을 입지 않은 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배경에 숨겨진 이유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워싱턴주 포트 오처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도시는 워싱턴주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시애틀 서쪽 약 13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15,000여 명으로 키탭 카운티에 카운티 청사가 있는 곳이자 이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도시입니다. 1958년 주인공 윌리엄 빌 에드먼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원래 빌은 행복한 가정과 5명의 형제 자매가 있어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1958년 7월 임신 7개월이었던 어머니는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역 중에 빌을 출산하였고 적절한 보호자가 없었던 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무고한 아이는 어머니를 떠나야 했고 5명의 형제 자매와도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은 빌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주 열등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거의 친구를 사귀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빌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입대를 결심하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워싱턴주의 한 군사기지에서 복무했습니다. 군대에서 빌은 자신의 의지를 단련하고 자아가치를 실현하면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점차 밝아지면서 그는 더 이상 사교 활동을 꺼리지 않았고 곧 사랑도 그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1981년 2월의 어느 날 밤, 당시 22살이었던 빌은 술집에서 자신보다 3살 많은 미래의 아내 로잘리나 에드먼슨을 만났습니다. 로잘리나는 필리핀 출신으로 그녀 역시 험난한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로잘리나가 약 1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불행히도 고아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생존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로잘리나는 16살쯤 미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미국에 정착했지만 로잘리나는 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수빅으로 가서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수빅만에는 미 해군기지가 있었고 이 도시는 필리핀 내에서 미국인 남성을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로잘리나는 자주 군사기지 근처의 유흥업소에 다니며 여러 미국 군인들과 남녀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리처드 맨시라는 해군 군인이 로잘리나를 미국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리처드는 업무 배치 변경으로 인해 필리핀을 조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잘리나는 어쩔 수 없이 리처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여러 차례 실패를 겪은 끝에 로잘리나는 마침내 결혼을 약속한 또 다른 미국 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남자친구는 로잘리나가 K1 비자, 즉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비자를 소지하면 미국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비자 신청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잘리나가 기쁜 마음으로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약혼자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는 로잘리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잘리나는 합법적인 신분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의 필리핀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로잘리나의 이전 경험은 그녀의 사교 능력을 단련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로잘리나는 낯선 미국에서 필리핀계 미국인 아카피도 두게노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실 로잘리나의 이러한 행동은 규정을 어긴 것이었는데 그녀가 결혼한 대상은 비자 신청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잘리나가 드디어 미국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잘리나의 남편은 당시 이미 80살에 가까운 나이였고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3주 만에 두게노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해 로잘리나는 겨우 22살로 아직 매우 젊었습니다. 따라서 첫 남편이 사망한 후 로잘리나는 곧바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로잘리나는 또다시 몇 명의 남자와 교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필리핀에서 처음 만났던 리처드와 다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처음에 업무 배치로 인해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은 후 리처드는 주거침입 강도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리처드가 복역하는 동안 로잘리나는 겉으로는 그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몰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로잘리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 중 하나는 리처드가 매우 성격이 난폭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리처드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정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잘리나는 술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빌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빠르게 연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981년 8월 빌은 로잘리나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빌은 이전에 가정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이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혼 후 빌은 로잘리나의 제안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그녀의 취향에 맞춰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로잘리나를 매우 아끼며 그녀의 모든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빌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행복이 불과 4개월 남짓밖에 지속되지 않았으며 그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1981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빌은 아무런 징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군사기지에도 가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빌은 매우 뛰어난 군인이었고 이전에는 무단 결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상사는 즉시 해군 범죄수사국과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외딴 숲속에서 사망한 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빌의 얼굴은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였고 상반신은 옷을 입지 않은 채였으며 바지는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몸에 군인 신분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추가 조사 결과 경찰은 빌의 머리에서 4군데의 총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가슴 부위에서는 선명한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신발 자국은 인근 진흙 바닥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크기와 모양을 보아 범인은 카우보이 부츠를 신은 남성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왜 빌이 추운 날씨에 옷을 입지 않았고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이 친밀한 행동을 하던 중에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건 후 범인에게 모욕을 당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안고 경찰은 빌의 아내 로잘리나를 찾아갔습니다. 로잘리나는 빌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정이 거의 무너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묘사에 따르면 그녀는 그들이 본 피해자 가족 중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잘리나가 조금 진정되자 경찰은 그녀에게 빌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을 떠올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잘리나의 말에 따르면 12월 21일 밤, 즉 빌이 실종되기 전날 밤, 부부는 함께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 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때 한 명의 수염이 있는 장발의 남성이 빌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빌에게 불법 물품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로잘리나는 이를 즉시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빌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술집에서 언쟁을 벌였고 로잘리나는 화가 나서 술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녀는 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발의 남성 외에도 로잘리나는 경찰에게 빌의 친구인 마이클 콕스웰이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잘리나의 추가 진술에 따르면 마이클은 빌의 전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빌이 결혼한 지 약 한 달 후 빌은 갑자기 마이클을 집에 초대해 함께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로잘리나가 남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빌과 마이클이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남편의 진짜 성적 지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빌은 로잘리나를 위로하기 위해 마이클이 집을 떠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잘리나는 마이클이 빌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로잘리나의 진술은 경찰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빌이 살해되기 전 바지가 벗겨진 점을 고려해 경찰 역시 마이클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마이클을 찾았을 때 그는 로잘리나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이성애자이며 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빌은 불법 물품을 구매할 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빌이 그러한 나쁜 습관이 없었고 군대에서 정기적으로 병사들에게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이 모든 것이 로잘리나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은 경찰의 신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신발 사이즈가 범인의 발자국과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그는 충분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로잘리나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빌은 살해되기 전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체구가 작은 로잘리나가 빌에게 그 정도의 상처를 입히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로잘리나의 과거 연애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전남편인 리처드가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리처드를 의심한 주된 이유는 그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막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리처드가 출소 후 머물던 장소 롱레이크 로드에 있는 작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집은 로잘리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인 두게노의 유산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사건 당시 리처드의 행적을 파악하려 했지만 뜻밖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리처드를 만나자마자 그의 손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집은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한쪽 창문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치우지 않은 유리 파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음을 암시했으며 리처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리처드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리처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복역 중에 로잘리나가 재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소 후 가장 먼저 로잘리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2월 21일 빌이 실종된 그날 아침 리처드는 로잘리나와 만나게 되었고 이때 로잘리나는 자신이 재혼한 사실을 리처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리처드는 로잘리나가 이혼 사실을 숨긴 것에 불만을 느꼈지만 로잘리나가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당분간 리처드의 식사와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리처드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리처드는 로잘리나가 상속받은 집에서 머물렀으며 그가 말하길 그날 밤 내내 집에서 술을 마시며 외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리처드의 진술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원한을 쉽게 풀어주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타협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리처드가 임시로 머물던 로잘리나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침실에서 사건 현장의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카우보이 부츠 한 켤레를 발견했고 집 밖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는 2개의 총알 흔적과 약간의 치우지 않은 혈액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알 흔적의 구경은 범행에 사용된 무기와 일치했으며 혈액 자국은 희생자인 빌의 혈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혐의 제기에 대해 리처드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리처드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이쯤에서 일단락된 듯 했지만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머물렀던 집과 사용했던 차량이 모두 로잘리나가 제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잘리나는 이전에 빌의 친구 마이클을 허위 진술로 모함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은 로잘리나가 이번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사에서 경찰은 더 이상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로잘리나의 이웃 중 한 명이 사건 후 그녀가 자동차를 청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 이웃은 로잘리나의 집 굴뚝에서 많은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녀가 무언가를 태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에 대해 로잘리나는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이웃이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로잘리나를 강하게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건이 참 이상하게 전개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단서도 없다가 또 어떤 때는 연이어 중요한 단서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경찰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사건이 진전되지 않던 중 중요한 단서가 갑자기 경찰에게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몇 주 후 경찰은 빌이 군대에서 남긴 유품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빌이 생전에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가 결혼한 4개월 동안 겪은 여러 기이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구치소에서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비록 리처드는 경찰에게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는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명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빌을 해친 범행 과정을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로잘리나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제공한 단서와 빌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습니다. 로잘리나는 과거 필리핀에서든 미국에 온 이후든 여러 명의 미국 군인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들과 남편들 대부분이 군인이었으며 이러한 로잘리나의 과거의 행실은 점차 빌이 복무하던 군부대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빌은 이미 로잘리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잘리나와 결혼한 후 2번의 기이한 사고를 겪고 전우들도 자주 그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빌은 서서히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로잘리나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빌의 일기장에 따르면 로잘리나는 필리핀에서 한동안 불명예스러운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통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얻었는데 당시 그녀를 도와 비자를 신청해준 미국 군인은 나중에 로잘리나의 복잡한 과거를 듣고 마음을 바꿔 그녀와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로잘리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불명예스러운 방법을 사용해 미국에 사는 여러 필리핀인들을 뇌물로 매수했고 결국 사람들의 소개로 첫 남편인 두게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게노는 거의 80살에 가까운 나이로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었지만 중개인의 소개와 로잘리나가 자신의 생활을 돌봐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두게노는 곧 그녀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게노는 이 결혼에서 최악의 경우 자신이 로잘리나가 미국에 남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에게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로잘리나가 두게노를 해친 이유는 두게노가 사망하기 전 친구에게 로잘리나가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두게노는 고령에다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의사들은 그저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고 경찰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로잘리나는 두게노를 해치고 나서 총 $8,000, 약 1,070만 원의 현금과 작은 집 한 채를 손에 넣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불과 3주 만에 얻은 결과였기에 이는 매우 높은 수익률의 투자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맛본 로잘리나는 이후 배우자를 제거하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은 예외였는데 바로 2번째 남편 리처드였습니다. 사실 리처드는 자주 로잘리나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때때로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전개를 보면 로잘리나는 실제로 리처드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몰래 이혼을 한 것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잘리나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아내의 신분으로 교도소에 있는 리처드를 면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리처드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가석방 신청까지 도왔습니다. 리처드가 3년 동안 복역하는 동안 로잘리나는 전 남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 2건의 살인사건을 또 저질렀습니다. 2번째 희생자는 로버트 에릭슨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상황은 두게노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역시 질병을 앓고 있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로잘리나는 먼저 간병인 자격으로 로버트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그가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후 로잘리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약을 써서 로버트를 해쳤습니다. 이번 범행도 전과 마찬가지로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았고 그 이유 역시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로버트는 원래 병을 앓고 있었고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로잘리나의 악명이 지역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블랙 위도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의 전우들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관련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은 이 모든 사실을 알기 전 이미 로잘리나에게 2차례나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몇 주 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빌은 아내의 제안으로 막 집을 구입했고 이전에 가입한 보험도 발효된 시점이었습니다. 빌이 겪은 상황은 앞선 2명의 피해자들과 매우 유사했지만 그는 다행히 몸에 이상을 느낀 직후 신속하게 응급전화를 걸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치료 덕분에 빌은 큰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처드가 출소한 직후 로잘리나는 곧바로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강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빌은 이번에도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잇따라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결국 빌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그는 이러한 일들을 일기장에 기록한 것이었으며 목적은 로잘리나가 범행에 성공한 후 법의 처벌을 다시 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이 왜 로잘리나를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은 어렸을 때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이 관계를 구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빌은 로잘리나가 또다시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친구 마이클을 집에 초대해 함께 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의 이러한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로잘리나를 감동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앞선 2차례의 범행이 실패하고 마이클이 이미 집에 함께 살게 되면서 로잘리나는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막 출소한 전 남편 리처드를 떠올렸습니다. 로잘리나는 리처드가 술을 매우 좋아하고 성격이 난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이용해 미리 리처드에게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자 로잘리나는 집으로 돌아가 빌을 데리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빌을 취하게 만들어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로잘리나는 술에 취한 빌을 리처드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집, 즉 사건이 발생한 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두 남자는 로잘리나의 교묘한 이간질로 인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로잘리나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리처드는 곧 우위를 점하고 빌을 쓰러뜨렸습니다. 로잘리나는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하여 리처드에게 빌을 해치우자는 계획을 털어놓았고 그에게 보험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리처드는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의 가석방 상태를 고려했습니다. 만약 빌이 경찰에 신고하면 그는 가석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전처인 로잘리나의 부추김에 넘어가 빌을 총으로 쐈습니다. 범행을 마친 후 그들은 경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빌의 상의와 바지를 벗겨버리고 차를 타고 빌을 인근 숲속에 버렸습니다. 리처드는 빌이 완전히 사망하지 않았을까봐 불안해하며 떠나기 전에 빌의 가슴을 발로 짓밟고 2번 더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그의 발자국이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리처드의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과 빌의 일기장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로잘리나의 교활함으로 인해 그녀는 또다시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인 1982년 5월 17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리처드는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 없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로잘리나도 재판을 받았고 그녀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